온대. 근데 왜 늦었대? 찾을 데가 없어서. 벌레 또 들어왔다.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놀래가지고. 영복이 놀래가지고. 밥 먹다가 어디로 가나. 자, 영복이 떠보기를 많이 보셨거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그런 분들 중에 특히 강아지가 뭔가 집중을 할 때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엔 코가 시야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특히 코가 이렇게 길수록 말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생각보다 시야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는 부분을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코가 이제 긴 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가운데 이 사람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입모양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래서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강아지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주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강아지의 해부학적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아시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선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의 눈의 구조는 눈이 정면으로 앞으로 딱 향해 있어요. 그리고 초식동물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이나 이런 애들 보시면 눈알이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이게 진화적인 이유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 사냥감의 거리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쪽 눈으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면 그걸 양안시라고 하는데 그 깊이감을 되게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추기가 힘들죠. 이거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육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치와 사냥감의 그 거리 감각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리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취약할 때가 이제 볼일을 본다거나 아니면 특히 음식 먹을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눈이 있으면 양안시의 범위는 좁아지지만 그 넓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60도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육식동물이랑 그 초식동물의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마다 엄청 차이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눈이 고양이보다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아지들은 갸우뚱거릴 때 잘 보시면 약간 이 상태에서 요렇게 도는 이유가 코도 콘데 그 눈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 고양이들 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짧은 애들도 있고 긴 애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봤을 때, 자, 떠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약간 뭔가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요. 약간 그 2D 자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강아지들은 약간 3D로 이렇게 돌면 고양이들은 약간 2D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봅니다. 뭔가 이렇게 사냥감을 잡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동학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주인들이 보고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너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의 행동이 긍정 강화라고 하죠. 내가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습관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현재는 고려가 되는 상황이고, 제가 기본적으로 수액 전체를 공부한 수의사긴 하지만 좀 특화되어서 전 안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안과 진료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번식견들이나 유기견들 이렇게 좀 보호자가 없는 그런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애들 좀 치료를 해주고 좀 수술을 해주고 요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입양처를 못 찾은 애들이 요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랄라라는 친구고, 얘는 진짜 기본적으로 너무 이쁘고 그 사람한테 애교도 너무 많고 너무 착하고 그런 애인데, 이 눈의 생김새 양쪽 다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보면 눈의 생김새 때문에 그 입양처를 좀 못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치료를 해줬습니다. 양쪽 다 수술이 필요했거든요. 일종의 성형 수술입니다. 그런 걸 좀 해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뻐졌죠. 그리고 요 친구들도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요런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다 번식견 장에서 좀 구조가 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중에 일부는 이미 입양처를 찾아가지고 뭐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입양처든 찾아서 다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남은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조금 입양처가 안 구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제 어떤 분이 입양을 해도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영상을 빌어서 좀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눈 아예 이제 치료 불가능한 그런 질병에 걸린 상황이었고, 한쪽 눈은 백내장 때문에 이제 시력이 없었는데 수술을 하고 시력을 찾아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보고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니까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계속 조금씩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이렇게 주세요. DM이나 뭐 댓글이나 어떤 거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의 안과학에 대해서 이게 아직 발전한 지 얼마 안 된 학문이다 보니까 전공을 하지 못하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수의사들도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당연히 이런 이제 정확한 지식이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가끔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강아지 시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얘 한쪽 눈이 시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바로 병원에 올 수 있게 제가 그런 가이드 영상도 좀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을 입고 영상 찍은 게 있는데 너무 좀 오글거려 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번엔 찍어봤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양보